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또 국회 본회의에서요 질의 시간이 있었는데, 자, 가짜 국회의원들이 나는 질의하는 모습만 보면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죠. 안양시 동안구 을에서 이번 22대 출마한 이재정 의원,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이죠. 아마 민주연구원 원장 부원장 출신이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의 내막을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재정 의원 20대 21대 의원 지냈죠. 그리고 이번에도 22대 지금 3선 의원인데요. 상대 후보는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제가 이재정 후보나 심재철 후보에 대해서 참 국회 입법 칼럼도 많이 썼는데, 다 두 후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후보 5선 의원이었죠. 이번에 당선됐으면 6선 의원으로서 과거에 국회 부의장도 했기 때문에 아마 6선 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장도 할 수 있을 뿐인데 부정선거로 낙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는 심재철 의원이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정 후보를 아주 이쁘게 본 모양이죠. 이재정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자,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겠습니다. 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관이 법을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법과 정의가 사라진 이 대한민국,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오늘 고민정 의원, 누굽니까? 이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고민정 후보 떨어졌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이쁘다고 당선을 시켰네요. 이 고민정 후보는 누구하고 싸웠느냐? 고민정 후보는 서울 광진구 을에서 오신환 후보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신환 후보 관계자들에게 오신환 후보가 승리했다, 선거소송을 하거나 반박을 제기해라 하는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떨어진 후보들이 이제 선거소송은 원래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마당에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들, 특히 거대 야당 때문에 국정이 지금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낙선된 후보들도 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좀 호응도 해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광진구 을에 자, 이거 발표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담당자 전산팀, 국장, 과장, 직원들 자수해라, 자수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고민정 후보가 53,362표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신환 후보 49,347표를 얻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고민정 후보가 4,015표를 이겼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 이 숫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만든 가공된 숫자입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가짜표가 13,203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표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선거 인수를 부풀려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얻은 것은 몇 표냐? 4159표를 얻었으니 오신환 후보가 얼마를 이겼습니까? 얼마를 이겼어요? 무려 9,188표 차이로 압승했습니다, 여러분. 오신환 후보가 압승했다고요. 같은 지역 광진구의 갑구입니다. 이정은 후보와 김병민 후보인데
역시 김병민 후보가 이겼습니다. 에? 그런데 이정은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현 후보가 54,105표, 김병민 후보가 48,881표를 얻어서 이정현 후보가 5,224표 이겼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이정현 후보에도 가짜 투표가 가공된 숫자가 12,455표를 가짜 투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정현 후보가 얻은 것은 41,650표, 김병민 후보가 진짜 투표 48,881표로 결과적으로 김병민 후보가 7,231표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김병민 후보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정무 부시장에 가 있죠? 제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 얘기 좀 하려고. 에? 이 이야기 하려고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말이야.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계속 밝힐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김용민 사무총장, 국장, 과장 지시해서 빨리 22대 지난 4월 11일 날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왜 안 올리냐고. 그리고 지금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KBS 뉴스가 나왔죠. KBS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를 교체하겠다. 왜? 왜? 계엄군이 들어가서 서버를 읽을 수 있는 기계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고 증거인멸하려고 서버를 바꿉니까? 국회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지난해 뭐 몇십억, 올해 몇십억 들여서 설비 투자했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 집단.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들, 언론인들, 정치인들 부정선거를 왜 모르고 있습니까? 말로만 부정선거가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정의가 하늘을 찔러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 개인의 주권과 참정권이 박탈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야당만 지지할 게 아니라 야당은 범죄 집단입니다. 뇌란죄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헌을 몰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평생을 13대부터 지난 이번 22대까지 국회의원 입법을 어떤 국회의원이 무슨 발의를 했는가 칼럼을 평생을 써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어떤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이고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발의하게 되면 제한 이유가 뭔가, 중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난 2012년부터 손대기 시작해서 2013년, 2014년도에 완전히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당도 책임이 큽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이 큽니다. 왜? 입법기관에서, 법을 제정하는 그 입법기관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기업들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이게 옳은 법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다,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하고 서로 경쟁하고 말이죠. 그래야 좋은 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입법 폭주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더불당은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 18대, 19대, 17대, 18, 19대, 20대, 21대까지는 야금야금 법을 고쳐왔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이라는 건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가 그 법을 집행하고 집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상권 분립이고 권력 분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행정이 붕괴되다 보니까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부정선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모르잖아. 에? 법을 알지만 이 숫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게 무엇이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은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부정선거 이유가 뭔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산도 해보고 뭐가 어떻게 됐는가 진실성 있게 언론을 다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이 썩었습니다, 여러분. 조중동 뭐야 하는 거야, 메이저 언론들. 에? 그리고 논설위원들. 제가 사설 논평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설 내용은 논설실장이 쓰고 논설 고문이 썼지만 진짜 모르고 쓴 건지 알면서 가식으로 쓴 건지 논평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학식하고 경제학자고 경제학 박사고 박사 10개를 가져도 어느 특정인이 박사 10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숫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신있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장전 박사는 전산학 박사로서 전산으로 밝히지만 나는 숫자로 밝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프로 밝히지요. 나는 숫자로 밝히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의 대시법칙인 세계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 법관들이 알 수가 없어요. 판사, 검사가 이걸 직접 계산해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 조사해보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인 국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면 저 외침이 어떤 근거에서 저렇게 외치는가 알아보지도 않습니까? 언론들? 이게 진정한 언론입니까?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스럽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부정선거라는 말을 했다는 그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이걸 덮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할 시대가 왔는데 정말로 나라가 한심스럽습니다. 우리들은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후세들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까? 참으로 미래를 걱정하니 정말로 통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방송을 마치고 한 5, 6개월 전일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가서 아침마다 국정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위하여, 여야 의원들을 위하여, 정치권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 외침에 폭발해서 저희 목사님을 붙들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국가만 생각하고 이런 범죄자 집단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진정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인가? 에?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거에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안 됩니다. 우리같이 평생을 언론에 종사하면서 학자로서 늘 글을 쓰고 책을 쓰고 감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 잘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책을 쓰고 아이들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자층들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고 나하고 관계없다. 나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 되지. 이러면 대한민국 망가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 밝혀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4.19, 5.16 혁명처럼 그때는 학생들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이, 지성인들이, 국민들이,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